1번 문제 보시면 공간적으로 서로 n분의 2파의 각도를 두고 배치된 n개의 코일에 대칭 n상교류를 흘리면 그 중심에서 생기는 회전 자개의 모양은 어떻게 되겠는가? 전류가 흐르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깁니다. 즉 자개가 생긴다 이런 얘기죠. 이때 대칭 n상 전류가 흘렀을 때에는 회전하는 자개가 됩니다. 완전한 원 모양의 원형 회전 자개가 됩니다. 근데 비대칭 전류일 때에는 원의 모양이 아니라 타원형의 모양의 회전 자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에서는 대칭 n상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원형의 회전 자개가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삼상교류에서 각상의 전압이 VA, VB, VC일 때 삼상 전압의 합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것을 식으로 세우면 VA 더하기 VB 더하기 VC를 자, 얘네들이 삼상 대칭이다 라고 해보면 VA는 그냥 VA다 라고 쓸 수 있고요. VB는 A의 제곱 VA다 라고 쓸 수 있고요. VC는 AVA다 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얘를 묶으면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VA가 되기 때문에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가 이 값이 0이죠. 그래서 0이 됩니다. 즉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0이 된다라는 게 삼상 대칭, 삼상 평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대칭 삼상 교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값은 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E1, E2, E3를 대칭 삼상 전압이라고 할 때 이 제로의 전압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 제로의 전압은 요점과 요점 사이의 전이차를 묻는 거죠. 그러면 요전압이 같으면 마찬가지로 요전압도 같겠죠. 그럼 요점과 요점 간의 전이차는 0이 되겠죠. 등전이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평형시 요 중성점 간의 전이차는 0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Y결선된 대칭 삼상회로에서 전원 한 상의 전압이 220 루트 사인 오메가 t일 때 선간 전압의 시료값은 얼마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Y결선입니다. 그럼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가 되고요. 위상은 30도 앞선다. 선전류는 상전류와 같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자, 한 상의 전압이 220 루트의 사인 오메가 t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VP의 시료값은 220이 되겠죠. 최대값이 220 루트이니까 상전압의 시료값은 220이 됩니다. 문제에서는 선간전압을 물어봤기 때문에 VL은 요 상전압의 루트 3배인 220 루트 3이 됩니다. 220 루트 3은 380 볼트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5번 문제 보죠. R 3개의 저항을 전압 2의 삼상교류 선간의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선전류는 얼마가 되겠느냐? 선전류를 구하여라. 그럼 여기에서 먼저 상전류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류 IP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VP가 되는 거죠. 그럼 델타 결선에서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2가 됩니다. 그럼 얘는 임피던스분의 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델타 결선에서 선전류는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선전류잖아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이런 문제이죠. 선전류는 상전류의 루트 3배가 됩니다. 따라서 상전류가 임피던스분의 2이기 때문에 선전류라고 하는 것은 임피던스분의 2의 루트 3배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찾아보시게 되면 2번에서 R분의 2의 루트 3배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제가 여기서 임피던스라고 얘기했지만 여기 R이니까 얘를 R, 여기를 R 이렇게 수정만 하면 되기 때문에 R분의 2의 루트 3배다라고 여러분 답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상의 임피던스가 R 플러스 J인 Y결선으로 한 평형 삼상부하에서 선간전압 2를 가하면 선전류는 얼마가 되겠는가? 여기 문제 보시게 되면 Y결선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결선 한번 그려볼게요. 요렇게 그려보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혼동이 되지 않으려면 그냥 뭐 그리는데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한 상의 임피던스가 얘가 R 플러스 J X이다 이런 얘기가 될 것이고요. 삼상 부하 선간 전압이 2라고 했어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일 때, 그렇죠? 선전류 요게 얼마냐? 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항상 이런 문제를 풀 때에는 상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상. 자, 볼게요. 자, 그러면 임피던스의 크기는 뭐 루트 당연히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이 되겠죠. 자, 선간 전압이 2예요. 그럼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을 먼저 구해볼까요? 상전압 VP는 루트 3분의 2가 되겠죠. Y결선에서는 선간 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이니까 그럼 IP는 상전류는 임피던스 분의 VP잖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루트 3 R제곱 플러스 X의 제곱분의 VP가 루트 3이라면 루트 3분의 2 이렇게 돼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루트 3 곱하기 루트 R의 제곱 더하기 X의 제곱에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그럼 얘가 선전류가 요 값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답 찾아보시면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서는 항상 상전압, 상전류를 구한 다음에 상전류와 선전류 간의 관계를 찾는 그런 방식으로 풀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 삼상회로에 델타 결선된 평형 순저항부하를 사용하여 선간전압 220, 상전류가 7.33이라면 한 상의 부하 저항은 약 몇 옴이 되겠는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그리시면 돼요. 델타 결선이 이렇게 있다. 델타 결선이 이렇게 있고 순저항부하를 사용하는 경우 선간 전압이 220,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20이다 라고 되어 있고 상전류가 7.33A 이런 얘기네요. 맞나요? 그러면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 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얼마로? 220으로. 그리고 여기에서 상전류가 7.33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R은 상전류분의 상전압이 되겠죠. 그래서 7.33분의 220 요거 계산을 해보시면 30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그림을 그리면 쉽게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대칭 삼상 Y부하에서 한 상의 임피던스가 16 플러스 J12이다. 부하 전류가 10A일 때 부하의 선간 전압은 몇 볼트인가? 여기에서 부하 전류라고 하는 것은 선 전류를 의미합니다. 항상 부하 전류는 선 전류이다. 얘가 Y결선돼 있다 이런 얘기네요. Y결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임피던스는 16 플러스 J 12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임피던스의 절대값 먼저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16의 제곱 더하기 12의 제곱 하시면 20옴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하 전류가 10A 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0A이다. 근데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아요. 그럼 여기에도 10A의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IP는 10A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VP는 IP 곱하기 임피던스가 되겠죠. 10 곱하기 20 하시게 되면 200V가 됩니다. 어디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200V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선간전압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선간전압을 구하라. 그러면 선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니까 200 루트 3이 되겠죠. 계산을 해보면 346이다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습니다. 항상 상으로 먼저 계산을 해 주셔야 된다. 자, 다음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인 평형 YV와의 선간전압 200인 대칭 삼상전압을 가할 때 선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마찬가지로 불편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권장합니다. 자, 임피던스는 8 플러스 J6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을 해서 15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선간전압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선간전압이 200 볼트이다. 이때 선전류 얘가 얼마이냐, 이런 IL이 얼마냐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은 루트 3분의 200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자, IP는 임피던스분의 VP. 자, 임피던스는 10이고요. 상전압은 200을 루트 3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계산을 해보면 얘가 11.5A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즉 상전류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11.5A가 흐릅니다. 이때 Y결선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기 때문에 동일한 11.5A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전압이 120인 평형 삼성 Y결선의 전원의 Y결선 부하를 도선으로 연결하였다. 도선의 임피던스는 1 플러스 J이고 부하의 임피던스는 20 플러스 J 10이다. 이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얘를 회로로 그려보면 자, Y결선이니까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보고요. 자, 상전압이 120볼트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20볼트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도선의 임피던스는 여기의 임피던스는 얘를 G1이라고 할게요. 1 플러스 J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부하의 임피던스 여기에 있는 임피던스 얘를 G2라고 해볼까요? 는 20 플러스 J 10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이때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이냐,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이냐, 뭐 이런 문제네요. 그럼 얘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G2에 걸리는 전압은 여러분들 배운 것 중에 뭐야? 더한 것분의 G1 플러스 G2분의 어디에 걸리는 전압? G2에 걸리는 전압. G2의 전체 전압 V를 하시면 뭐 구할 수가 있겠다. 그쵸? 그럼 얘를 적어보시면 얘랑 더하면 뭐예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더해야 되겠죠? 1 더하기 20 하시면 21 플러스 J에 J와 J 10이니까 J 11이 되겠다. 그죠? G2는 20 플러스 J 10이 됩니다. 요거에다가 전체 전압 120을 곱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들이 수기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산기로 계산을 해주셔라.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그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113.1 마이너스 J2.1이다 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요것의 절대값은 루트 요것의 제곱 더하기 요거의 제곱하면 거의 113.1이라는 값이 나와요. 각도는 여기가 마이너스죠. 마이너스에 세타는 아크탄젠트 실수 부분의 허수부잖아요. 113.1분의 2.1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요게 1.1도라는 것이 나요. 마이너스 1.1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 계산기로 그냥 계산을 해주시면 된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델타 결선된 대칭 삼상부하가 있다. 역률이 0.8이고 전 소비 전력이 1800이다. 한상의 선로의 저항이 0.5ohm이고 발생하는 전력 손실이 50W면 부하의 단자 전압은 얼마인가? 이거 그려보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델타 결선. 델타 그려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내용을 한번 얘기를 해보면 분명히 여기에는 지상부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R, L, R, L, R, L 이렇게 되어 있는 L일 거예요. 여기가 이제 부하가 된단 말이에요. 임피던스 이렇게. 지상부하는 RL이잖아요. RL. 자,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역률 코사인 세타가 이제 0.8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유효 전력이 1800W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로의 저항이 0.5ohm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쵸? 0.5ohm이다. 이때 전 전력 손실 PL이라고 하는 것이 50W이다.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그럼 손실은 어디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선로에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 흐르는 전류를 제가 편의상 IL이라고 볼게요. 그럼 여기도 똑같이 IL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도 IL이라고 하는 전류가 흐를 거예요. 그러면 이 선로에서 발생되는 유효 전력이 전력 손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력 손실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전력 손실 PL은 IL 제곱 R이 되겠죠. 이게 전력 손실이잖아요. 그쵸? 유효 전력은 저항의 전류의 제곱을 곱하면 유효 전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로에서의 유효 전력은 IL 제곱 RL. 근데 얘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어요. 3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 식을 천천히 하나 유도를 해보도록 할게요. 전력 손실 PL은 분명히 3 IL 제곱 R이다 라고 분명히 썼어요. 여기 R이에요. 여기. 그러면 이제 유효 전력을 한번 볼게요. 유효 전력 P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었나요? 삼성전력에서 유효 전력은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선전류에 대한 식을 써볼까요? 선전류 IL은 루트 3 VL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 선전류에 관한 식을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유도하라라는 게 아니라 한번 유도해놓으면 공식 그 다음부터는 외워 쓰면 돼요. 전력 손실은 3 곱하기 요 IL 대신에 이거 넣는다는 얘기예요. 루트 3 VL 코사인 세타 P의 제곱 R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다시 한번 적으면 3 요거 제곱하면 3 VL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뭐가? 전력 손실 PL이 맞죠? 그럼 여기에서 얘는 3 없어지네. 그쵸? 그럼 전력 손실 공식은 이렇게도 쓸 수 있구나. VL 제곱 코사인 제곱 세타 P의 제곱 R로 쓸 수 있구나.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문제에서 이거 알고 싶잖아요. 선간전압 알고 싶다. 부하 양단에 걸리는 단자전압, 부하 양단의 선간전압 VL을 알고 싶다면 그럼 얘를 VL에 관한 식으로 한번 적어볼게요. VL은 자 VL 제곱은 식을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 PL분의 P의 제곱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VL은 루트 씌우면 돼요. 루트 코사인 제곱 세타 PL P의 제곱 R
대입만 하시면 돼요. 이 공식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루트 코사인이 얼마라고요? 0.8 0.8의 제곱. 전력 손실 50W라고 했어요. 50W. 전력 유효 전력 1800이라고 했어요. 제곱. 저항 0.5다라고 했어요. 요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225라는 값이 나와요.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공부를 계속 하시다 보면 이 공식은 자동적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이 공식 계속 하다 보면 그럼 이 공식에서 얘를 VL로 이렇게 만들면 이 과정만 거치면 되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유도를 한 거고요.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구나.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풀이 방식을 하셔도 둘 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편하신 방법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간전압이 200V인 대칭 삼상 전원에 평형 삼상 부하가 접속되어 있다. 부하 한 상의 저항은 10, 유도성 리액턴스는 15, 용량성 리액턴스가 5인 직렬로 접속되어 있다. 부하가 델타 결선일 때 선로의 전류와 삼상 전력은 어떻게 되는가? 이거 뭐 그림으로 그려볼게요. 델타란 얘기네, 이렇게. 델타라는 얘기고요. 분리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선간전압이 200이다 라는 얘기고요. 부하가 한 상에 이게 얘를 임피던스로 볼게요. 이거 임피던스. 임피던스가 저항은 10, 유도성은 플러스 J잖아요. 15. 그 다음에 용량성이 마이너스잖아요. J. 이거네. 맞아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이때 선전류와 삼상전력, 즉 유효전력을 구하여라. 뭐 이런 얘기가 되네요. 그럼 계산을 해볼게요. 자, 그럼 임피던스는 10 플러스 J10이란 얘기네요. J15 마이너스 J5니까. 그럼 임피던스의 절대값은 루트 1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하시면 10루트 2가 나오네요. 맞죠? 그럼 여기에서 여기에 흐르는 전류, 상전류를 한번 구해볼게요.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자, IP는 임피던스 분의 VP. 임피던스는 10 루트 2고요. 전압은 200이에요. 그럼 얘 계산해 보시면 10 루트 2 암페어가 이렇게 나와요. 계산해 보면 10 루트 2 나와요. 근데 선전류는 델타 결선에서 상전류의 루트 3배예요. 요거의 루트 3배란 얘기잖아요. 10 루트 6암페어라는 값이 나와요. 얘는 그렇죠? 나와요. 자, 그 다음에 구하라는 게 삼상 유효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유효전력 P라고 하는 것은 3 IP 제곱에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렇죠? 유효전력은 3 IP 제곱 R. 계산해 볼게요. 3 곱하기 IP 아까 얼마 나왔어요? 이거 나왔죠? 10 루트 2의 제곱 곱하기 저항은 문제에서 10이라고 주어져 있네요. 그럼 얘는 3 곱하기 200 곱하기 10 해서 6000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회로를 그려서 천천히 해주시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형결선에 부하가 있다. 선간전압이 300이고 삼상교류를 인가했을 때 선전류가 40A이고 역률이 0.8이라면 리액턴스는 약 얼마가 되겠는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회로를 그려보겠습니다.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Y결선을 뜻하죠. Y결선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고요. 자, 문제에서 또 조건을 한번 그려놓으면 선간전압이 300, 여기가 300이다 라는 얘기고 여기 선전류가 40이란 얘기고요.
코사인 세타가 0.8이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알 수 있는 뭐 사인 세타는 뭐 0.6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어렵지 않게 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상전압을 구해볼게요. VP. VP는 선간전압이 300이면 상전압은 요거의 루트 3분의 1배가 되잖아요. 루트 3분의 300 하시면 얘는 이제 100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자, Y결선에서 선전류가 40A이면 상전류도 같기 때문에 얘도 40A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임피던스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임피던스는 상전류분의 상전압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40이고요. 이것은 100 루트 3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임피던스의 값이 4.335m 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 코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R이다 라는 거 있었었고요. 사인 세타는 임피던스 분의 리액턴스다 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뭘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리액턴스 X를 구하라는 얘기죠. X는 임피던스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됩니다. 임피던스는 4.33이 되고 사인은 0.6 해보시면 2.595m 라고 하는 값을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문제는 임피던스를 구해서 사인 값을 구하면 리액턴스의 값을 구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1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평행부하가 선간전압 200의 평행 삼상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선전류는 8.6A가 오르고 무효전력이 1788이다. 이때 역률은 얼마인가? 뭐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네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자 정리를 해볼게요. VL은 20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선전류 IL은 8.6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무효전력 PL이 1788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역률을 구하여라 이거예요. 그럼 얘는 무효전력, 뭐 유효전력, 피상전력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무효전력이 주어져 있으니까 무효전력에 대한 식을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무효전력은 삼상에서 PR은 루트 3 곱하기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무효전력이.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지고 사인 세타 값을 알 수 있겠네요. 사인 세타는 루트 3 선간전압 선전류분의 무효전력이 되겠습니다.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선간전압 200 선전류 8.6 무효전력 1788 요 계산을 해보시면 0.6 나와요. 그쵸? 그러면 사인 세타가 0.6이면 코사인 세타는 0.8 나오겠죠? 답은 3번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그쵸? 자, 얘는 무효전력의 공식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에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출력이 3.7kW, 선간전압이 200, 효율이 90%, 역률이 80%일 때 이 전동기에 유입되는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여기에서 보시면 얘는 효율이라는 게 나와요. 뭐가 나온다고요? 효율. 그럼 이제 대부분의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어떤 문제는 효율을 분자에 곱하고 어떤 문제는 효율을 분모에 곱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거 한 번만 들으시면 그런 효율을 분자에 곱해야 되는지 분모에 곱하는지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요.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내가 얼마만큼을 넣었는데 얘가 얼마만큼 아웃풋으로 나오느냐 이거잖아요. 입력분의 출력이라고요. 맞나요? 뭐라고요? 입력분의
출력이 뭐라고요? 효율이라고요. 그럼 얘는 전동기라고 돼 있죠? 전동기. 전동기는 뭐 하는 애예요? 전기 에너지를, 그쵸? 다시. 전동기는 뭐 하는 애라고요? 전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기계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애예요. 맞아요? 전동기라고 하는 건 전기 에너지를 넣어서 기계 에너지로 바꾸는 애라고요. 그러면 전동기에 전압과 전류의 입력을 가해서 어떤 기계적인 힘, 출력이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그쵸? 그럼 얘는 전기를, 에너지를 넣어서 기계적인 출력으로 나올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얘를 삼상에서 전기 에너지는 뭐예요? 루트 3 선간전압 곱하기 선전류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잖아요. 전압, 전류, 역률에 의한 입력이 되겠죠. 그럼 출력이 나온단 말이에요. P가 이렇게. 그게 효율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면 이 식이 나온다. 아, 전동기에서 효율이라고 하는 것은 삼상전동기에서 루트 3 V L VI 코사인 세타분의 P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네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건 뭐죠? 얘가 구하라고 하는 것은 선전류가 얼마이냐? 그럼 얘가 얼마이냐? 요거 묻는 거잖아요, 요거. 그럼 얘를 선전류에 관한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I는 루트 3 V 코사인 세타 이타분의 P 이렇게 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대입만 해주시면 되겠다. 루트 3에 전압은 200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역률은 0.8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효율은 90%니까 0.9가 될 것이고 출력이 3.7kg 3.7 곱하기 10에 3승이죠. kg로 되어 있으니까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여러분들 15, 그러니까 약 14.8A 정도가 나와요. 그럼 얘를 보기에서 14.8A와 가까운 약 15A다라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답은 4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이 효율과 관련된 것은 뭐 이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그 공학을 공부하더라도 효율에 대해서 안 나오는 게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효율은 입력분의 출력인데 입력이 뭔지 그 다음에 출력이 뭔지만 정확히 구분할 수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식을 세우실 수가 있고요. 그에 따른 효율이 분자에 곱해지는지 아니면 분모에 곱해지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6번 평형 삼상 델타 부하의 각 상의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인 회로에서 삼상전원이 100V를 가할 때 무효율과 그 다음에 무효전력은 얼마가 되는지를 구하여라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델타 결선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델타 결선은 그려보죠. 델타 결선을 이렇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면 자, 여기에서 삼상 전원의 전압이 100V다. 여기서 삼상 전원 전압이라고 하는 건 선간 전압을 뜻합니다. 100V가 될 것이고요.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 6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때 무효율과 무효전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천천히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피던스의 크기는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해서 10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가장 쉽게 무효율, 사인 세타를 구하라 이런 얘기죠. 그럼 사인 세타는 당연히 임피던스분의 x 이렇게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10분의 6 해서 무효율은 0.6이다 라고 쉽게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IP는 임피던스분의 VP예요. 근데 델타 결선에서는 선간전압과 상전압이 같죠. 그래서 10분의 100
하시면 10A다라는 값이 나와요. 그럼 문제에서 또 하나 뭐예요? 무효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효전력 PR은 3IP의 제곱 X로 구할 수가 있어요. 3 곱하기 상전류가 10제곱 6이 되네요. 그래서 63, 18에서 1800바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다. 찾아보시게 되면 1번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다. 여러분들 무효전력이나 유효전력을 구하는 공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서 바로바로 대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공식을 충분히 이해 또는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저항 R이 접속되어 있고 여기에 삼상평형 전압이 가해져 있다. 지금 X 표시한 곳에 단선이 되었다고 하면 소비 전력은 처음에 몇 배로 되겠는가?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볼게요. 뭐 다시 그리면 되죠. 이렇게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 결선이 이 문제는 뭐 굳이 여러분들이 뭐 풀지 않아도 그냥 답이 그냥 0.5예요. 0.5. 근데 왜 0.5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얘기를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저항이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똑같이 그냥 그리는 것 뿐인 거니까. 자, 얘를 R, 얘도 R, 얘도 R. 그러면 여기의 전압을 V라고 볼게요. 여기의 전압도 똑같이 V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도 V예요.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니까 여기에서의 소비 전력은 R분의 V 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리. 그렇죠? R분의 V 제곱. 그럼 얘도 R분의 V 제곱, 얘도 R분의 V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때에는 소비 전력이 R분의 V 제곱인데 이게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이제 단선됐을 때 전력은 어떻게 되냐? 단선되면 이 회로를 우리는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릴 수 있다. 자, 여기가 단선되면 여기 V만 남는 거죠. 요거 V만. 그럼 여기에는 저항 R. 그죠? 요거. 얘 두 개는 직렬 연결돼. 여기 없는 거니까 직렬 연결. 이렇게. 그럼 여긴 2R 되나요? 합쳐서. R 합쳐서 2R. 그러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V니까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R분의 V 제곱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2R분의 V 제곱이죠. 그럼 얘를 두 개를 합쳐보면 얘는 2분의 2잖아요. 그럼 얘를 합치면 2분의 3 R의 V 제곱 이렇게 되나요? R분의 V 제곱 더하기 2R분의 V 제곱 더하면 2R분의 2V 제곱. 그러니까 2R분의 1 하니까 3 된다고요. 그럼 여기 보시게 되면 얘랑 보게 되면 얘가 몇 배가 된 거예요? 2분의 1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0.5배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1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 보시면 대칭 육상 성형결선에서 선관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가 바르게 나타낸 것은 어떤 것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형결선에서 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별, Y결선 이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얘는 선관전압과 상전압과의 관계를 보면 VL은 2 사인 n분의 파이 VP의 각도는 2분의 파이의 1-n분의 2다라고 하는 식이 있었어요. 결국에는 뭐냐면 선관전압과 상전압 간의 크기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죠. 이거잖아요, 이거. 여기 어떻게 되냐? 6상이면 2 사인, 얘가 6상이니까 n에다 6 넣으면 돼요.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는 30도잖아요. 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에요. 그럼 얘는 1 된다고. 결국에는 6상에서는 이 선관전압과 상전압이 같아요.
답은 4번에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다. 4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9번 문제. 대칭 육상 기전력의 선간전압과 상기전력의 위상차는 어떻게 되겠는가? 아까랑 동일한 문제잖아요. VL은 2 사인 n분의 파이 VP의 각도가 2분의 파이의 1-n분의 2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는 요거 묻는 거네요. 요거. 그럼 n에다가 6을 넣으면 되는 거죠. 2분의 파이에 1-6분의 2가 돼요. 요 계산을 해보시면 1 빼기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돼서 얘는 3분의 파이가 돼요. 얘는 60도 이렇게 나오겠다. 답은 2번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 되겠습니다. 다음에 2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대칭 육상 전원이 있다. 환상개선으로 개선해 120A의 전류를 흘렸다라고 하면 선전류는 어떻게 되겠는가? 얘는 환상, 그러니까 델타 개선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의 관계에 대한 또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서 보시면 선간전압과 상전압은 같고요. 선전류는 상전류의 2 사인 n분의 파이의 IP 각도는 마이너스 2분의 파이의 1-n분의 2다라고 하는 식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서 육상에서는 우리가 아까 계산한 것처럼 유값이 얼마라고 했어요? 1이다라고 했어요. 그런 얘기는 뭐예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다는 얘기예요. 육상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습니다. 문제에서 120A의 전류가 흐른다고 했을 때, 즉 상전류가 120A면 선전류는 얼마예요? 똑같은 120A가 된다는 얘기죠.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육상에서는 선전류와 상전류가 같습니다. 다음에 21번. 삼상 단상 변압기를 델타 개선으로 운전하던 중 변압기 한 대가 고장으로 제거되어 V 개선으로 할 경우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과 고장 전 전력과의 비율은 약 몇 %인가? 이건 여러분들이 V 개선에 관련된 내용이죠. V 개선. 그럼 V 개선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또는 암기하셔야 되는 것은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V 개선 시 출력 PV는 변압기 한 대 용량의 루트 3배의 출력을 내겠고요. 출력률은 57.74%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변압기에 대한 이용률이 86.6%다라고 하는 거 세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문제에서는 출력률을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1번에 57.7%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상변압기 세대로 델타 하던 중 한 대 고장으로 V 개선한 경우 출력은 얼마인가? 델타에서 한 대가 고장나면 V 개선이기 때문에 V 개선 시 출력이 얼마이냐 이 문제와 동일한 거죠. PV는 루트 3 P1입니다. 여기서 P1은 변압기 한 대 용량이죠. 문제에서 변압기 한 대 용량은 100이다 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PV는 100 루트 3이 되고 얘가 173 kV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kV의 변압기 두 대로 공급할 수 있는 최대 삼상 전력은 몇 kVA인가? 단 V 결선 시 2다. 그럼 얘는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이 10이란 얘기죠. 그렇다면 V 결선 시 PV는 10의 루트 3이니까 10 루트 3 해서 17.3 kVA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V 결선에서는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개선된 저항바를 Y 개선으로 바꾸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일단 저항과 선간전압은 일정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Y 개선과
델타 결선에서 그쵸? 전압이 선간 전압이 일정하고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V 그 다음에 여기에 걸리는 전압 V가 일정하고 여기에 있는 저항 뭐 또는 임피던스가 되겠죠. 이 저항이 얘네들이 같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I 델타와 I Y를 비교를 해보면 자 델타는 Y의 3배가 됩니다. 그러면 Y는 델타의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면 전압은 동일하고 전류가 3배 또는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소비 전력도 3배 또는 3분의 1배가 되겠죠. 문제에서는 델타 결선된 것을 Y로 바꾸면 소비 전력이 되니까 Y는 델타의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죠. 답은 4번에서 3분의 1배가 된다. Y가 3분의 1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R 저항 3개를 Y 접속하고 이것을 선간전압 200V의 평형삼성 교류의 전원에 연결했을 때 선전류가 20A가 흘렀다. 근데 이 3개를 델타로 접속하고 동일 전원에 연결했을 때 선전류는 약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여기에서 보시면 I, Y일 때, Y 결선일 때 20A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I 델타로 하게 되면 몇 암페어가 되냐고 델타는 Y의 몇 배라고 했죠? 3배다 라고 얘기를 좀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당연히 얘가 3배가 되면 I 델타는 60A의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델타의 선전류가 Y의 선전류의 3배의 전류가 된다. 그래서 60A가 되겠죠.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R은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하여 평형 삼상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의 값을 구하여라. 단 R은 2옴이고 V는 200루트3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를 보시게 되면 얘를 Y로 바꿀 수도 있겠죠. Y로 바꾸게 되면 그 값이 3분의 1배가 된다. 얘를 등가로 바꾸게 되면 델타를 Y로 바꾸면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배가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를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먼저 여기에 3R이 있겠죠. 그럼 여기를 3R, 여기도 3R, 그 다음에 여기도 3R이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을 Y로 바꾸겠다 이거. 이 부분을 Y로 바꾸면 그 값이 3분의 1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R, 이 부분이 R, 이 부분이 R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은 4R이 되고요. 저항 R의 값이 2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8옴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선간 전압이 200루트3이다. 이런 얘기죠. 선간 전압이 200루트3이면 Y 결선에서 상전압은 요것의 루트 3분의 1이니까 여기는 200V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상전류 IP라고 하는 것은 8분의 전압 200이 되겠죠. 그렇죠?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25A가 나오게 됩니다. Y결선에서 상전류와 선전류는 같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25A가 됩니다.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이 선전류를 구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답은 25A인 4번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당 문제는 델타를 Y로 등가 변환하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2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변환 시 R1, R2, R3의 값은 얼마인가? 여기서 GAB, GBC, GCA는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보시게 되면 GAB는 얘가 2라고 되어 있고요. GBC는 요게 4라고 되어 있고요. GCA는 6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R1은 뭐라고 했죠? 다 더한 것분에 얘를 다 더한 것분에 다 더하면 12잖아요.
12분의 R와는 요 가까이 있는 거 곱하라고 했어요. 2하고 6을 곱하면 12. 그래서 얘는 1 되겠네요. R2는 마찬가지로 다 더한 것분에 R2는 여기 있는 거 곱한 거 8. 얘는 3분의 2 이렇게 되나요? R3는 다 더한 것분에 12분의 R3는 여기네요. 이 두 개 곱한 거 24. 64, 24. 얘가 2 되네요. 그럼 얘는 0.66이니까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하게 되면 3.66이다라는 값이 나오겠네요. 그죠? 3.6666이니까 3.67 이렇게 되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델타를 y로 등가 변환하는 공식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 보시면 구옴과 삼옴의 저항 각 3개를 그림과 같이 연결했을 때 AB 사이 합성 저항은 몇 옴이 되겠는가? 자, 이 회로를 다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리면 먼저 9옴짜리들부터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9옴, 9옴, 9옴이 이렇게 있고 3옴이 여기에 Y결선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 9옴, 9옴, 9옴들만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9옴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9옴이 될 것이고 여기도 9옴 이렇게 우리는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도 9옴, 얘도 9옴. 그렇죠? 자, 그러면 요 3옴 3개가 Y결선 되어 있는데 얘를 델타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델타로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저항이 됩니다. Y결선을 델타로 바꾸면 똑같은 게 3개가 되니까 3배가 됩니다. Y를 델타로 바꾸면 3배가 되죠. 여기 9옴, 여기도 9옴, 여기도 9옴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9옴짜리 2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4.5옴이 되고요. 여기도 9옴짜리 2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4.5옴이 되고요. 여기도 9옴짜리 2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4.5옴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회로를 그려보게 되면 여기에 4.5옴이 이렇게 연결됩니다. 4.5.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5와 여기 있는 4.5가 직렬 연결됩니다. 이러한 식으로 4.5, 4.5. 그럼 4.5 두 개가 직렬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9옴이 됩니다. 그럼 4.5옴과 9옴이 병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4.5 더하기 9분의 4.5 곱하기 9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계산을 해보시면 3옴이다 라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2번에 3옴을 찾으실 수가 있겠네요.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같은 순저항 회로에서 대칭 삼상 전압을 가했을 때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아랫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즉 여기에 있는 게 부하가 평형이 이루려면 아랫값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자, 이러한 문제는 이 델타를 y로 변환을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럼 y로 변환을 시키면 이렇게 변환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델타를 y로 등가 변환하는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자, 먼저 요 R, 가변장 R은 이렇게 될 것이고요. 자, 여기와 여기와 여기에 저항의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 델타를 요 y로 변화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각 선전류가 같으려면 여기에 있는 저항, 여기에 있는 저항, 여기에 있는 저항이 같으면 됩니다. 그럼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거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델타를 y로 바꿀 때에는 모두 더한 것분의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 분의 자, 40 더하기 40 더하기 120을 하시게 되면 200이 됩니다. 200분의 자, 가까이 있는 거 곱하라고 했어요. 그죠? 곱하시면 40 곱하기 40 하시면 1600 이렇게 되나요? 1600 계산해 보니까 얘는 8옴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긴 8 나옵니다. 8.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도록 할게요. 여기.
자, 얘도 다 더한 것분의 200분의 자, 얘와 얘를 곱하면 480이 됩니다. 4,800이 되겠죠. 그러면 계산을 해보니까 24옴이 됩니다. 여기가 24가 되네요. 그러면 어차피 얘 다 더한 것분의 200분의 얘도 이렇게 곱하면 얘가 24 이렇게 나오나요? 그럼 얘의 저항과 얘의 저항과 얘의 저항이 같으려면 여기가 16이면 되겠죠. 16 더하기 8이 24잖아요. 그럼 평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래 값은 16옴이 되어야 되겠다. 이 문제는 델타 결선을 Y 결선으로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과 같은 Y 결선의 등가 델타 결선의 ABC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얘는 Y를 델타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Y를 델타로 바꿀 때에는 다 뭐다 똑같다고 분자가 똑같다고 해서 분자 어떻게 돼요? 한 번씩 곱해서 더한 거. 얘랑 얘랑 곱하면 2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6 더하기 얘랑 얘랑 곱하면 3 되겠다. 그쵸? 자, 그러면 자, A는 자, 요 기간이잖아요. 요렇게. 그래서 뭐예요? 반대쪽 거 요거 3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1이 돼요. A는. 자, 그럼 B도 분자는 11이 되겠죠. 그죠? 자, B는 어디? 여기죠? 요 기간에. 그럼 반대쪽 거 1. 그래서 얘는 11이 돼요. C 볼게요. C도 분자는 11 되겠죠. 자, C는 요렇게 해요. 그럼 반대쪽 거 2. 이렇게 되겠네요. 그 2분의 11. 이거 찾아보면 A는 3분의 11. B는 11. C는 2분의 11. 찾아보시면 3번에서 답을 여러분들이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Y를 델타 등가 변환하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는 공식으로 뭐 암기할 것도 없이 그냥 모양을 보고 바로바로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3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력계법으로 평형삼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각각의 전력계가 500, 300이었다. 이때 전 전력은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이전력계법에 관한 건데 이전력계법에서 유효전력은 W1 더하기 W2라고 했고요. 무효전력은 루트 3의 W2 마이너스 W1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피상전력은 2의 루트 W1 제곱 플러스 W2 제곱 마이너스 W1 W2가 될 것이고요.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그대로 공식에 의해서 루트 피상전력은 2의 W1 제곱 더하기 W2 제곱 마이너스 W1 W2가 되고 위에가 W1 플러스 W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31번에서는 뭘 구하라는 얘기예요? 유효전력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냥 더해 주시면 된다. 그래서 500 더하기 300 해서 800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2번 보시게 되면 이전력계법으로 평형삼상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가 500이고 다른 쪽에 1500이었다. 피상전력은 약 얼마인가? 피상전력 PA는 뭐 공식에 의해서 2의 루트 W1 제곱 500의 제곱 W2 제곱 1500의 제곱 마이너스 W1 W2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계산을 해보시면 그 값이 2646W다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에서 답을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에 3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개의 전력계로 평형삼상 부하의 전력을 측정하였더니 한쪽의 지시치가 다른 쪽 지시치의 3배였다면 부하의 역률은 약 얼마인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W1을 편의상 1이라고 보고요. W2를 3이다 라고 보면 될 거겠네요. 그죠? 한쪽의 전력의 지시치가 3배였다. 그럼 W1은 1이라고 하면 W2는
3이네. 그럼 영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이잖아요. 피상전력은 2의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빼기 1 곱하기 3 될 것이고요. 1 더하기 3 하면 역률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시니까 0.76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칭 삼상 전압을 공급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의 각 계기의 지시치는 다음과 같다. 유도전동기의 역률은 얼마인가? W1은 1.2이고 W2는 1.8이고 선간전압 200, 선전류 10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률을 구하라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역률 코사인 세타는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피상전력은 전압전류가 주어져 있으니까 루트 3 VI로 구할 수가 있고 유효전력은 W1 플러스 W2 이렇게 구할 수도 있겠죠. 그대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루트 3 전압은 200 전류는 10이고요. W1, W2는 1.2 곱하기 더하기 1.8이죠. 근데 얘는 키로 단위잖아요. 키로니까 똑같이 10에 3승 하시면 키로가 되겠더라. 이것을 계산을 해보면 0.87이다 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